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술을 통찰하고 투자로 연결하는 R&D랩에서 절대 놓쳐선 안 될 기술주를 집중 분석합니다. 사막 콘덴서를 말할 때 단순히 콘덴서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셔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스마트폰, 전기차, 그리고 우주산업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이 바로 커패시터, 즉 콘덴서이고 사막 콘덴서는 이 기술의 핵심에 서 있는 기업입니다. 2025년 사막 콘덴서는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최근 2분기 실적은 매출이 약 78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했지만 순이익은 63% 이상 감소한 2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숫자만 보면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단순한 감소가 아닌 재편이 진행 중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막 콘덴서는 지금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체질 전환을 통해 장기적인 수익성과 시장 지배력을 높이려는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사막 콘덴서는 MLCC, 전력용 필름 커패시터, 세라믹 콘덴서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커패시터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종합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고전압고온에서도 안정적인 전력용 콘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사막 콘덴서는 이 시장에서 빠르게 입지를 넓히고 있습니다. 단순히 부품을 만드는 수준을 넘어서 친환경 에너지 시대의 핵심 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죠. 더욱 흥미로운 부분은 우주산업으로의 진출입니다. 사막 콘덴서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우주항공청이 추진하는 핵심 부품 국산화 사업에 참여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말은 이제는 위성과 로켓의 전자 시스템에 들어갈 MLCC조차도 국내에서 사막 콘덴서가 책임지겠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우주용 콘덴서 국산화에 한 발 먼저 들어선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AI 검사 솔루션 도입을 통해 스마트 팩토리와도 빠르게 진화 중입니다. 한울반도체와 협업하여 딥러닝 기반의 하와이 플랫폼을 도입한 사막 콘덴서는 불량률을 줄이고 검사 신뢰도를 높이며 대기업 고객사와의 품질 협력에 큰 강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적 전환은 단순한 제조업이 아닌 지능형 전자부품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2025년 사막 콘덴서의 계획은 명확합니다. 첫째, 커패시터의 고용량 초박 형곤의 전압 기술 개발을 가속화합니다. 기존 MLCC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초박형 커패시터는 전장용 반도체, 인공지능 시스템, 차세대 통신기기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둘째, 8인치 실리콘 웨이퍼 기반 대량 생산 공정 정착을 통해 대량 공급과 고품질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의 눈으로 본다면 이 모든 흐름은 단 하나의 질문으로 요약됩니다. 이 회사의 기술 변화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까? 최근 순이익은 감소했지만 기술 성장성과 미래 수요 확대를 고려하면 단기적인 조정 이후 중장기적 반등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AI 검사 도입, 우주항공 부품 진출, 그리고 고성능 커패시터 기술 확보는 모두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입니다. 투자는 결국 숫자와 기술이 만나는 지점에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사막 콘덴서는 그 지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이 회사를 지켜보다 어느 날 급등하는 차트를 보고 후회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변화의 흐름을 미리 읽고 다음 기회를 준비할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사막 콘덴서의 사업성과 2025년 계획 그리고 기술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드렸습니다. 이 회사가 보여주는 기술적 진화는 단순한 수치 너머에 숨겨진 성장의 신호일지 모릅니다. 그 가능성을 눈여겨보시는 건 결국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사막 콘덴서의 주가 상승할 기술 개발에 대한 좀 더 자세히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투자에 대한 핵심 포인터를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 하지만 전자기기의 심장이라 불리는 초박형 커패시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커패시터는 너무 얇아서 두께가 종이보다 얇고 하지만 안에 저장할 수 있는 전기의 양은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이런 기술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어떤 회사들이 이 기술을 잡기 위해 달리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 중심에서 지금 커패시터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먼저 커패시터라는 건 쉽게 말하면 전기를 잠깐 저장해두는 장치입니다. 휴대폰, 전기차, 반도체 칩 안에 숨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요즘 산업계에서 새로운 커패시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두께 10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초박형 커패시터, 그리고 제곱밀리미터당 2마이크로페럿의 용량을 가지는 고용량 커패시터입니다. 한 마이크로미터는 1000분의 1mm니까 100마이크로미터는 정말 종이보다도 얇은 수준이죠. 이 기술을 완성하려면 정말 정교한 공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원자층 증착이라는 기술을 써야만 이 얇은 막을 균일하게 쌓을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1층 1층씩 벽돌을 쌓는 것처럼 원자 단위로 방막을 만드는 기술이죠. 특히 바이 MB라는 파이로클로어 구조 그리고 STO 같은 페롭스카이트 구조의 유전체를 사용해
전기 저장 능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기술을 누가 개발하고 있을까요? 글로벌 시장에서는 일본의 무라타와 TDK가 유명합니다. 이들은 수십 년 동안 MLCC라는 다층 세라믹 컵패시터를 개발해 시장을 장악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초박형 컵패시터는 기존 MLCC와는 차원이 다른 기술입니다. 공간은 더 작고 저장 용량은 훨씬 크고 전자기기 내부 회로에 바로 붙일 수 있죠. 일본 기업들은 여전히 스퍼터링 방식 위주로 공정을 구성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좀 다릅니다. 바로 ALD 기반 증착 기술을 앞세워 훨씬 얇고 정밀한 방막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죠. 국내에서는 사마콘덴서라는 기업이 이 분야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기존에는 전력용 콘덴서를 만들던 회사지만 최근에는 고유전율 다원계 유전체 소재와 8인치 웨이퍼 공정 기술까지 확보하면서 기술 고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렌치 구조, 즉 기판에 깊은 홈을 파고 그 안에 컵패시터 방막을 채워넣는 기술을 통해 컵패시터의 집적도를 높이고 있죠. 해외에서는 어떤 분위기일까요? 무라타의 경우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에서 필요로 하는 고온 대응 MLCC로 이미 실적을 쌓고 있습니다. 주가는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며 투자자들에게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죠. TDK는 고주파 대응 컵패시터를 앞세워 AI 서버, 스마트폰 등에서 성과를 내며 반도체 수요에 발맞춰 주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AVX도 고신뢰성 컵패시터로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 회사는 산업용, 국방용 등 특수 시장에 집중하는 만큼 초박형 컵패시터 경쟁에서는 상대적으로 한 발 물러나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학계는 어떨까요? 기술 개발에서 기업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 이런 대학들이 고유전율 소재, ALD 공정 최적화, 누설 전류 감소, 내전압 향상 등 컵패시터의 핵심 기술을 실험실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논문으로 발표되고 특허로 등록되고 기업이 그걸 이전받아 제품화하면서 시장이 커지는 거죠. 해외에서도 MIT, 스탠퍼드 같은 연구기관이 페롭스카이트 구조와 트렌치 컵패시터 설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기술은 나노 소재 공정, 열처리 결정화 기술, 도핑 균일화 기술 등 여러 첨단 기술의 융합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시장 얼마나 클까요? 전문가들은 PCB 기판 위에 실장 가능한 초박형 컵패시터 시장이 매년 두 자릿수 성장률로 확대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반도체 패키지 안에서 점점 더 많은 전력을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공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MLCC가 그 역할을 해왔지만 한계가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대체제로 떠오른 것이 바로 초박형 컵패시터입니다. 사마 콘덴서의 기술은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니지만 연구가 실리콘 웨이퍼 공정까지 진입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신호입니다. 특히 2마이크로페럿 이상, 11V 이상의 내전압, 그리고 미세피치 실장이 가능해질 경우 이 기술은 MLCC 일부를 대체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수익성 개선보다 연구개발 비용이 많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연구과제 참여, 전력용 콘덴서 안정 매출, 기술 내재화에 따른 경쟁력 향상은 장기적으로 주가 리레이팅의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이 기업의 기술력을 바라보는 시점입니다. 지금은 작지만 나중에 커질 그림이 있는 회사, 바로 그런 종목이죠. 초박형 컵패시터는 단순한 부품이 아닙니다. 이건 기술의 밀도, 에너지 효율, 그리고 시스템 집적도를 모두 끌어올릴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열쇠를 잡으려는 전 세계 기업들과 연구기관들 사이에서 한국의 기술, 그리고 한국 기업의 전략이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마이크로페럿 퍼 제곱밀리미터급 두께, 100마이크로미터 이하 초박형 컵패시터라는 다소 어려운 기술을 함께 풀어봤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기술이 우리의 스마트폰, 자율주행차 AI 반도체 속으로 들어갈 때 얼마나 더 작은 공간에 얼마나 더 많은 전력을 저장하고 얼마나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해답은 지금 누가 먼저 고유전율 유전체를 안정적으로 증착하고 누가 먼저 ALD 공정을 대면적 웨이퍼에 적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서 우리는 사마 콘덴서와 같은 기업을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이 완성되기 전 시장은 미리 반응합니다. 그걸 포착하는 것이 바로 기술 기반 투자자의 시선입니다. 기술을 통찰하고 투자로 연결하는 R&D랩에서 설명한 지식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합니다.